자, 오늘 보실 것은 양걸침 정석 고급편입니다. 인공지능의 출현 이후로 양걸침 정석의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의 정석 이외에 또한 다른 정석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강의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자, 오늘 양걸침 정석 고급편은 인공지능 이후에 나온 모양들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 걸쳤을 때 손을 빼는 정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크게 봤을 때 걸쳤을 때 손을 빼는 경우 백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흙이 양걸침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싸우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걸침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흙은 요즘 이제 백이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양걸침을 잘 하지 않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반면에 이제 백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할 경우에만 흙이 양걸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기력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백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백이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걸쳐간다. 지금 백이 이 돌이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백은 이렇게 눌러가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이후의 싸움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요즘은 흙으로 잘 두지 않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소목에 걸쳤거나 누르는 것이 선수죠. 혹은 이쪽에서 걸쳐가는 경우 흙은 요즘 대부분 그냥 소목에 걸친 자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건요. 이렇게 받아서 백이 여기를 받으면 협공을 하고요. 여기를 받아주면 이렇게 협공을 하는 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일단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백이 싸울 만한 환경이라면 양걸침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 자제를 하느냐? 그것은 이제 흙이 유리한 상황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백으로 일단 3-3을 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흙이 맞고, 밀고, 늘고, 날일자로 뒀다고 해보죠. 자, 이때는 흙돌이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걸침을 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은 이쪽으로 붙이거나 하게 되겠고요. 젖히고, 늘고, 요즘은 이쪽에 붙여가는 수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로 살펴볼 거 젖히고 있는 그런 변화가 되겠는데요. 젖히고 이었을 때 흙은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하변을 X자로 벌리는 방법이 있고요. 손을 빼고 좌변을 벌려가는 방법 혹은 이렇게 호구 치는 방법 다 간혹 사용하는 수법들이기는 합니다. 간혹 사용하는 수법들이기는 한데요. 일단 좌변보다는 하변 쪽을 좀 더 많이 둡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변을 이렇게 뒀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입구자를 가는 것은 최강 수법에 가깝습니다. 이 수의 뜻은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나와 끊는 수를 노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백이 이곳에 협공을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모양 기억이 나시나요? 아까 제가 싸울 수 없다고 했던 모양.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라면 예전에는 이것도 제법 뒀었는데요. 백이 이거를 눌러간 다음에 백이 협공을 하는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일 때는 흙으로 잘 두지 않고요. 아까 같은 배석일 때 입구자를 주로 둡니다. 아까 같은 배석일 때요. 최강수예요. 자, 그러면 백은 여기서 협공을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칸을 띄어서 이곳에 협공 가는 것과 이곳에 협공 가는 것을 맛보기로 두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흙은 일단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하변이 큰 상황이라면 하변을 받아줍니다. 지금 상황이라면은 물론 이제 하변보다는 좌변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하변을 받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백은 협공을 합니다.
한 칸 뛴 수를 이용해서 싸우겠다는 뜻인데요. 흑은 여기서 이렇게 밀고 올라와서 이렇게 느는 수는 물론 이제 흑이 상황이 좋으면 둘 수 있는데 지금은 흑이 형태가 잘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밀면 백의 호구가 제격이기 때문에 흑은 치받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치받는 수법은 결국 호구를 당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백은 밑으로 뻗어서 싸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백이 지금 이 끊기는 단점을 안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백이 약간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백은 이렇게 두지 못하고 이렇게 늘고 뭐 젖히고 막고 호구치고 단수치고 입고 입구자로 지키고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쌍방 호각이 되겠고요. 이 형태는 요즘 양걸침 정석은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해진 정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략 이 정도면은 비슷한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흑은 혹은 이렇게 호구치거나 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수는 일단 좌변을 지키고 하변에 들어왔을 때 흑이 싸울만 하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고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백은 이 수를 두기 전에 하변 싸움에 주력하기 위해 이교환을 해놓는 경우가 많고요. 받을 때 협공을 갑니다. AB 교환이 중앙에 약간 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입구자로 나오고 이렇게 싸우는 바둑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주변 배석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입구자는 대략 살펴보았고 흑은 이렇게 두 칸을 벌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 수는 무난한 수법입니다. 입구자보다는 약간 이제 온건한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입구자도 두 칸도 모두 가능합니다. 백은 여기서 일단은 이 나와 끊는 수, 이 수를 신경을 쓰면서 좌변하고 싸워야 하는데요. 보통은 이교환을 하나 해두고 막을 때 이렇게 온 다음 밀 때 붙여가는 수로 두게 됩니다. 그럼 흑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교환을 하나 해두고 밀고 이을 때 하나 치받아 두고 이렇게 입구자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형태도 이제 뭐 쌍방 호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도 일단은 자세가 굉장히 좋고요. 물론 돌이 조금 뭉친 느낌은 있지만 A로 빠지는 게 선수기 때문에 안형이 풍부합니다. 대신에 흑도 뭐 언제든지 좌변에서 젖히고 빠진다거나 하면 안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도 못 둘 것은 없습니다. 쌍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고요. 자, 두 칸으로 벌렸을 때 백이 이렇게 둬준다면 서로 이제 굉장히 쉬운데 간혹 이제 하변에 백의 배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모양이죠. 자, 이 모양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양걸침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배석이 비슷한 배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의 배석이 있어야 가능한 수법이에요. 자, 그러면 흑은 어떻게 두느냐? 좌변을 지키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랑 비슷하게 됩니다. 배석이 중요합니다. 이 하변이 얼마나 공격을 당하느냐. 저수는 어차피 하변에서 싸우지 못하니까 넓게 가는 게 좋겠네요. 약간 열더라도 어차피 하변을 항복한 느낌이니까. 자, 그래서 이 흑이 얼마나 공격을 당할 것 같은 배석이냐. 그 다음에 백이 이 흑도를 공격을 하면서 쌓은 세력이 힘을 쓸 수 있는 바둑이냐. 이런 것들을 봐주셔야 합니다. 자, 혹은 흑은 좌변을 가지 않고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날일자는 이제 이 나와 끊는 수를 노리면서 백에게 이제 뭔가 압박을 가하는 수법인데요. 백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달리 이제 뭐 딱히 정해진 정석이 없습니다. 일단 손을 빼고 둘 수도 있겠고요. 입구자로 나와서
이렇게 띄어서 싸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붙여놓고 끊고 뻗고 끊고 씌워서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수법은 이제 백의 형태를 정리하겠다는 뜻인데 대신에 좌변 쪽에서는 손해가 상당히 크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수법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정석들이 굉장히 머리 아프다. 그리고 좀 백으로 싫다 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가장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이렇게 걸치고 붙여왔을 때 축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곳을 끊어가는 겁니다. 지금 축이 되지 않죠. 만약에 축이 된다면 입고 잡고 넘고 때려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걸쳐져 있어요. 그럼 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백으로 2배석이라면 백이 둘만 합니다. 보통은 백이 좋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은 이걸 백으로 좋아하는 추세입니다. 왜냐? 흑의 실리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 사실 좌하 쪽에는 이렇게 끊는 활용수가 남아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자, 흑이 일단 활용을 안 당할 수가 없는데요. 단수 치는 수가 일감인데 백은 치고 할 때 늘어서 뒤에서 다시 실리를 파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를 너무 빨리 두었다가는 백이 이제 다른 큰 자리를 당하기 때문에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런 맛이 남아있고요. 흑이 만약에 단수를 친다면 백은 물론 늘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치기만 하더라도 조금은 활용이 됐습니다. 백이 차후에 뚫고 끊고 이렇게 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흑의 응수에 따라서 귀를 살리거나 변을 살리거나 하는 이 끊는 활용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바둑을 보시면 걸쳤을 때 프로들이 이곳에 걸쳐가는 수를 많이 두잖아요. 이 수는 뭐냐면은 결국 저충벌입니다. 양걸침을 했을 때 이렇게 끊는 수를 두겠다는 뜻이에요. 저기 걸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돌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백이 이렇게 막아서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걸쳐가는 수를 두는 것도 결국 양걸침을 했을 때 끊어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안 나온 변화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개념만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